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공정하다는 착각. 저자, 마이클 샌델. 출판일, 2020년 12월 1일. 상상빌더 요약. 기회는 고학력자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다. 능력주의는 세 가지 명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1.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2.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며 3. 능력에 따라 성과를 배분한다. 책 소개. 기울어진 사회구조 이면에 도사린 능력주의의 덫을 해체하다. 또 다시 공정이 화두다. 언론 미디어를 통해 부유층과 빈곤층, 청년과 장년, 정치인의 입을 통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다. 기업은 정규직 비정규직 논란에서 비롯된 공정 채용 문제로 혼란에 빠져 있고, 정치권에선 공정경제산법과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으로 떠들썩하다. 대통령은 하나의 공정이 또 다른 불공정을 부르는 상황을 언급하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렇듯 공정이라는 하나의 화두를 두고 각계각층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후 8년 만에 쓴 신간 공정하다는 착각이 출간되었다. 샌델은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해왔던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보상해주는 능력주의 이상이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능력주의가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공정함 이꼬르 정의란 공식은 정말 맞는 건지 진지하게 되짚어본다. 저자 소개. 저자, 마이클 샌델, 대학 교수. 2010년 이후 한국의 정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 교수가 되었고, 29세에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발표하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다. 1980년부터 하버드대에서 정치 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의 수업은 현재까지 수십 년 동안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명강의로 손꼽힌다. 샌델이 진행 중인 영국 BBC의 정치 철학 토론 프로그램 위대한 철학자들 시리즈는 철학적 아이디어의 이면을 탐구한다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토론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 27개국 언어로 번역된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비롯해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완벽에 대한 반론, 마이클 샌델, 중국을 말하다 등이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능력주의는 공정하게 작동하는가? 그리고 공정함 이꼬르 정의란 공식은 정말 맞는 건가? 시간이 갈수록 계층 이동은 어려워지고 불평등은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개개인의 능력을 불가침 가치로 둔 채 공정을 추구하지만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샌델은 이 책을 통해 능력주의 하에서 굳어진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태도가 현대사회에 커다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승자들 사이에서 능력주의가 만들어내는 오만과 뒤처진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가혹한 잣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샌델이 책에서 제시한 귀족주의 사회와 능력주의 사회의 예시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문제의 본질이 압축되어 있다. 두 나라가 있다고 해보자. 둘 다 재산과 소득에서 매우 불평등하다. 한 사회는 귀족정이며 소득과 재산은 어떤 집에서 태어나느냐에 달려있고 고스란히 대물림된다. 다른 한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다. 재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세습특권에 따른 것이 아니고 각자가 노력과 재능에 따라 얻은 결과물이다. 당연히 후자가 더 정의롭게 보인다. 그렇다면 자신이 부잣집에서 태어날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당신은 둘 중 어떤 사회에 태어나고 싶은가? 내가 부자일 경우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족제 사회가 정답일 것이다. 내가 가난하다면 노력으로 사회적 상승의 기회를 갖는 사회를 선호할 것이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정반대로 생각할 점이 있다. 귀족제 사회의 부자는 자신의 특권이 성취가 아닌 행운임을 인식할 것이며 빈자는 자신의 불행이 내 탓이 아닌 불운이라 생각할 것이다. 삶이 고달프긴 해도 이렇게 태어난 운이 문제인 거지 스스로를 탓하며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 반대로 능력주의 사회에서의 부자는 자신의 성공이 행운이 아닌 성취임을 인식해 당당히 자랑스러워할 것이며 빈자는 부족한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저주하면서 깊은 좌절에 빠질 것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느 사회를 택할 것인가? 당신은 어느 사회가 더 낫다 또는 정의롭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승자에겐 오만을 패자에겐 굴욕을 주는 능력주의의 민낯. 능력 있는 자들만을 위한 낙원, 현대사회의 그림자를 들추다. 또한 샌델은 해결책도 모색한다. 하면 된다는 공통의 신념이 무자비하게 흔들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한다. 기본적으로는 운이 주는 능력 이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인드로 연대하며 일 자체의 존엄성을 더 가치 있게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샌델은 몇 가지 대안을 내놓는데 특히 교육 영역에서의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제안은 충격적이면서도 그 발상이 매우 기발하다. 4만 명의 지원자들 가운데 하버드나 스탠포드에 다니기 힘들어 보이는 일부와 동료 학생들과 잘 해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일부만 솎아낸다. 그러면 아마 3만 명 또는 2만 5천 명이나 2만 명의 지원자가 남으며 이들은 누가 합격하더라도 충분히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을 두고 극도로 어렵고 불확실한 선별 작업을 다시 할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달리 말해 그들의 지원 서류를 집어던져 버리고 아무나 2,000명을 골라잡는 것이다. 이 대안은 능력주의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다.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합격 가능하다. 그러나 능력을 극대화되어야 할 이상으로 보기보다 일정 관문을 넘을 수 있는 조건으로만 본다. 이 대안이 의미 있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현실적 타당성이 있다는 데 있다. 가장 현명한 입학사정관이라 해도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 따져본다고 해도 18세 청소년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훌륭한 경력을 쌓았는지 판별하기 어렵다. 우리가 재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해도 대학 입시의 맥락에서 재능이란 모호하고 둔한 개념이 된다. 아마 수학 신동을 가려내기란 쉬울 것이다. 그러나 재능의 일반적 평가는 더 복잡하고 더 예측하기 어려운 과제다. 승자에겐 오만을, 패자에겐 굴욕을. 능력주의는 승자에게 오만을, 패자에게 굴욕을 퍼뜨릴 수밖에 없다. 승자는 자신의 승리를 나의 능력에 따른 것이다. 나의 노력으로 얻어낸 부정할 수 없는 성과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다라고 보게 된다. 그리고 자신보다 덜 성공적인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된다. 그리고 실패자는 누구 탓을 할까? 다 내가 못난 탓인데라고 여기게 된다. 정말 반드시 정의로 귀착될까? 버락 오바마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 종종 표현했다. 그는 마틴 루서 킹의 다음과 같은 말을 즐겨 인용했다. 도덕 세계의 궤적은 길다. 그러나 반드시 정의를 향해 휘어진다. 그가 얼마나 이 말을 좋아했는가 하면 대통령이 된 뒤 연설과 선언에서 33차례 인용했으며 집무실에 양탄자에까지 새겨넣었다. 나만큼은 능력으로 올라왔어. 능력주의적 직관은 정치적 성향을 불문하고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런 직관이란 대학 입학에서의 소수집단 우대정책과 관련된 토론에서 특히 강하게 불거졌다. 소수집단 우대정책에 찬성하는 학생이든 반대하는 학생이든 자신은 죽어라 노력해서 하버드에 왔으며 따라서 자신의 지위는 능력으로 정당화된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들이 운이나 기타의 통제 불가능 요인으로 입학한 게 아니냐는 말에는 것엔 반발이 일었다. 능력은 불어 입증되기에 생명조차 자유지상주의의 그림자. 최근에 신문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느라 자기 신장을 판 중국 10대 학생 기사를 읽었던 나는 학생들에게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뒤이은 토론에서 많은 학생들은 자유지상주의적 견해를 나타냈다. 그 10대 학생이 강압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고 자유의사에 따라 자기 신장을 팔기로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입장에 반대한 일부 학생들은 가난한 사람의 신장을 사서 부자가 생명을 연장하는 일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학생은 내게 비공식적으로 답을 주었다. 부를 이룩한 사람은 그만한 능력을 입증한 것이며 따라서 생명을 연장해도 된다는 것이었다. 다만 편견의 대상이 다를 뿐 환경 인종 성차별에는 반대하면서 저학력자에겐 편견을 교육 수준이 높은 엘리트는 보다 못한 교육 수준의 대중에 비해 편견이 결코 적지 않다. 다만 그들의 편견의 대상이 다를 뿐이다. 더욱이 엘리트는 그런 편견에 대해 쑥스러워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에 반대할지 모른다. 그러나 저학력자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때? 라는 태도가 지배적이다. 계층 상승, 미국보다 중국이 쉽다고. 내기를 건다고 가정해보자. 18살짜리 소년이 2명 있다. 한 사람은 중국에, 다른 한 사람은 미국에 살고 있다. 둘 다 가난하며 장래 상황이 나아질 전망도 어둡다. 자, 둘 중 한 소년을 골라보자. 어느 쪽이 더 사회적으로 출세할 가능성이 있겠는가? 독자는 누구를 골랐는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답은 뻔했다. 어쨌든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서라면 누구든 열심히 일한다면 더 나은 삶을 얻을 수 있으리라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날 정답은 당황스럽다. 미국보다 중국이 개인의 생활 향상을 훨씬 빨리 성취해주고 있는 것이다. 돈 따라가는 수능 점수. SAT는 수학 능력이나 사회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타고난 지능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반대로 SAT 점수는 응시자 집안의 부와 매우 연관도가 높다. 소득 사다리의 단이 하나씩 높아질수록 SAT 평균 점수는 올라간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대학을 노리는 학생들의 점수를 보면 이 격차가 특히 크다. 부잣집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 출신으로 1600점 만점에 1400점 이상 기록할 가능성은 5에 하나다. 가난한 집 연소득 2만 달러 이하 출신은 그 가능성이 50에 하나다. 고득점자들은 또한 압도적으로 그 부모가 대학 학위 소지자이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